요즘 주식이고 코인이고 부동산이고 하락의 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자, 이것을 하락하고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겠습니까?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제가 해드릴까 하는데요. 그동안 코인이 뛰어서 나는 코인을 갖지 못했을 때 갑자기 주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자산 가치가 좀 떨어졌을 때 나는 갑자기 벼락거지가 된 거 아닌가라는 자괴감에 빠진 분들 많이 계셨었죠. 그리고 부동산도 어떤 아파트는 2배, 3배 이렇게 뛸 때 나는 부동산을 갖지 않았는데 부동산이 막 뛰니까 갑자기 열심히 살아온 내가 벼락거지가 된 것 같은 느낌 받으셨던 분들 많이 계셨을 겁니다. 이제 부동산, 주식, 코인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 이 즈음에 자, 상실감만 키울 것이 아니고 이걸 기회라고 보시면 어떻겠습니까? 이게 기회인 이유, 기회를 잡아야 되는 이유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할까 합니다.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반드시 자산 하락은 자산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. 20년 만에 찾아온 자산 재분배의 시기, 여러분 그냥 넘기시겠습니까? 아니면 그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? 그 기회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. 오늘 이 영상 속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. 그동안 경제 활성화, 경제를 더 살리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어서 그럼으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 다가오면서 다시 금리가 급등하게 오르고 있습니다.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기회를 잃고 상실한 기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자산시장의 큰 폭의 하락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. 지금부터는 천천히 준비를 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. 이 자산 하락이라는 것이 당장 지금 떨어지고 다시 올라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 하락의 기간은 좀 길 거라고 저는 봅니다.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준비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지금 보면요, 주식이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. 반등하는 척 하다가 다시 내려가고 반등하는 척 하다가 다시 내려가기 때문에 주식은 제가 볼 땐 더 내려간다고 봅니다. 내려가는 게 주식뿐만일까요? 코인은 지금 폭락 분위기입니다. 사실 반등하는 날도 있지만 반등하는 날보다 그 다음날 떨어지는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상실감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닙니다. 코인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은 아마 이 점에 대해서 꼭 염두에 두셔야 할 겁니다. 반등하네? 라고 따라 붙었다가 다시 하락의 기운을 맛보는 경우가 있고 마이너스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. 그렇다면 주식과 코인만 폭락을 할까요? 이런 여파로 인해서 부동산도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그 중에는 폭락하지 않는 부동산도 있겠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부동산은 큰 하락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. 이런 것이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지는 것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기회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부의 이동입니다.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부자도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. 순간의 판단, 순간의 선택,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시 자산시장의 재편성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가 20년 만에 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. 이제 그동안 갖지 못했던 것들, 우리가 비싸서 사지 못했던 것들 이제 살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. 저는 이것을 최소 2년 후라고 저는 봅니다. 물론 주식은 회복이 좀 빠를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그런 것은 공부를 하지 않거나 정보를 얻지 못하면 바로 우리에게 기회는 없습니다. 그래서 양질의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. 늘 이렇게 저는 여러분께 주장해 왔습니다. 농담 같지만 그 금리 인상 때문에 모든 게 덜덜덜덜 떨린다는 이런 카툰 만화도 있습니다. 카툰 만화 참 잘 그렸죠.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막 떨려요. 집이 떨어요. 대출 이자가 눈덩이로 불어나면서 집 자체가 떨고 있습니다. 이런 카툰 만화는 정말 십몇 년 만에 보는 카툰이거든요. 이런 내용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. 집값이 많이 떨어졌나 보더라. 이렇게 남 얘기하듯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이제 자산 버블이 꺼지고 새로운 자산의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적인 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판단하시면 그게 오히려 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연일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. 이자 공포 연 7% 돌파, 주담대 연말 8% 전망.
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입니다. 부동산 시장은 이자 부담에 정말 꽁꽁 얼어붙었죠. 수도권 지역 집값 역시 하락세로 돌아선 지 이미 오래됐고요. 제가 부동산 값이 하락하고 있다고 지표를 보여드릴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욕을 했습니다. 떨어지지 않는 집을 왜 떨어진다라고 하느냐? 아닙니다. 떨어진다는 지표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하락기에 접어들었다, 준비해야 된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. 그것을 믿는 분들은 표영호TV를 열심히 보시고, 그걸 믿지 않는 분들은 그냥 표영호TV를 간과하는 분들 계시죠. 그래서 주변에 표영호TV를 구독하라고 좀 권해달라 이겁니다. 주택담보대출금리 8% 시대 온화, 서민들 깊어지는 한숨, 이런 뉴스들은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습니다. 이런 뉴스 정말 내년 되면 많이 봅니다. 지금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? 이 뉴스는요, 내년에도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.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이 예고가 돼 있고요. 정말 초인플레이션, 이것을 잡지 않으면 경제는 회복되기 어려운데, 초인플레이션을 잡고 나면 금리가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? 이제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. 이건 정말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, 그걸 위험하다고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점점 기회의 시간이 다가올 수 있구나라는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. 지금부터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. 기업이나 가계 부담이 점점 이자 때문에 커지고 있습니다. 고물가, 고환율, 고금리, 정말 소비 심리는 위축될 대로 위축이 될 겁니다. 안 오른 게 없습니다. 5월 생산자 물가지수 또 역대 최고치로 찍었죠. 5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119.24입니다. 전월 대비 0.5% 올랐다고 하지만, 이게 생산자 물가지수가 오르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당연히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면 소비 위축 온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, 그것은 곧 경기 침체를 가져옵니다. 이런 거 정말 위험한 거죠. 생산자 물가가 5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. 석탄, 석유 제품이 82.6%가 상승했습니다. 정말 뛰는 물가, 이거 좀 잡아야 됩니다. 환율 오르죠. 원자재 수입 가격 오르면 물가 또 오릅니다.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. 이런 위험한 구간에 우리는 지금 중심에 서 있습니다. 이럴 때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오.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채무를 조금이라도 줄이셔야 합니다. 채무를 조금이나마 줄이면 몸이 좀 가벼워지죠. 그래야 기회가 오면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이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. 꼭 금액이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. 우리가 어떤 사람은 5억짜리 부동산을 사지 못해서 전전긍긍했고요. 어떤 분은 10억짜리 부동산을 사지 못해서 전전긍긍했습니다. 내가 부동산을 갖지 못할 때 부동산이 너무 많이 폭등하니까 상대적 박탈감과 상대적 벼락거지라는 말 있잖아요. 그런 걸 많이 느꼈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, 어떤 것들은 반토막이 나고 어떤 것들은 수십 %씩까지 떨어질 겁니다. 그럴 때 그냥 떨어지는 것만 구경하고 다시 오를 때, 그때 못 샀어, 그때 준비할 걸, 이렇게 말하면 늦습니다. 그래서 각자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내에서 꼭 총알을 모아야 됩니다. 이 총알이라는 게 기초 자금을 이야기합니다. 1,0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1억이든 각자가 자기 능력의 한도 내에서, 내가 갖고자 하는 범주 내에서 반드시 기초 자금 총알을 모으셔야 됩니다. 빚도 줄이셔야 됩니다. 레버리지 확대해서는 큰 코 다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야만이 그동안 우리가 비싸서 못 샀던 것들 살 수가 있습니다. 어떤 겁니까? 바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. 가치 있는 주식 싸집니다. 이게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. 아직도 멀었습니다. 지금 시작일 뿐입니다. 자, 그렇다면 가치 있는 코인, 가치 있는 코인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 싶습니다만은, 어떤 분들은 99%가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지만, 뛰는 코인, 정말 급등했던 코인 때문에 속상했던 분들 많이 계셨죠. 지금쯤 보시면 많이 내려와 있을 겁니다.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팁은 더 내려간다는 겁니다. 지금 여기서 반등하지만, 반등한다고 따라 붙었다가는 큰일 납니다. 자, 그리고 주식과 코인만 가치가 있었습니까? 자,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부동산도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. 그러니까 주식과 코인, 부동산, 그동안 비싸서 못 샀던 것들 이제는 싸게 살 수 있습니다. 좀 현명해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. 표영호TV를 구독하시는 분들과 구독하지 않는 분들의 차이점은 이 영상을 보신 분들과 보지 않으신 분들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.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. 자, 이것 꼭 여러분께 부탁드릴게요. 절대 고분양가를 매수를 덥석한다거나, 조금 하락했다고 주식을 바로 매수한다거나,
조금 반등한다고 반등인 줄 알고 덥석 코인을 매수한다거나 하는 이런 실수를 하시면 큰일 납니다.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실수를 저지르면 그 돈이 녹아서 점점 없어집니다. 기회가 와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실수는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래서 항상 양질의 정보, 좋은 정보를 내가 습득할 수 있는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. 제 이야기만 100% 믿지 마시고 여러분께서도 양질의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여러분, 폭락하는 주식과 코인, 부동산, 이게 절망의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도 될 수 있습니다. 절망이냐 기회냐,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여러분, 이 기회를 맛보시기 바랍니다. 표용호TV 오늘 여러분과 함께 경제적 자유를 꿈꾸면서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구독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.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. 고맙습니다.